만삭의 여인이 도박판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한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내 곽두식이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판도는 시댁의 전 재산과 남편의 목숨이었다. 화라는 차갑게 패를 들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뱃속 아이가 발길질했다. 곽두식은 낮게 웃었다. 화라나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화라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패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승부였다. 어쩌다 양반댁 며느리가 도박판에 앉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양 서촌 뒷골목에는 해가 지면 열리는 도박판이 있었다. 화라는 그곳에서 가장 돈을 잘 따는 타짜였다. 아니, 곽두식의 돈벌이 도구였다. 화란이 판을 치면 손님들은 돈을 잃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곽두식에게 갔다. 그날도 화란은 무표정하게 패를 돌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어린 계집아이가 끌려 들어왔다. 12살 되어 보였다. 곽두식이 손님에게 말했다. 오늘 판돈 대신 인연으로 받겠소. 화란의 손이 멈췄다. 눈이 그 아이를 향했다. 아이는 울면서 떨고 있었다. 옛날 자신의 모습이었다. 화란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판에서 말을 했다. 그 아이 제가 사겠습니다. 곽두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제 몫으로 쌓인 돈이 있잖습니까? 그걸로 사겠습니다. 곽두식이 화란을 한참 노려보다가 웃었다. 얼음 화란이 정이 들었나. 좋아. 대신 석 달 더 일해. 화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못 나갔지만 너는 돌아가렴. 화란에게는 빚이 있었다. 12살에 기방에 팔렸을 때 딸린 빚. 거기에 곽두식이 자신을 데려오며 진 빚. 그리고 도망치려다 잡혀서 불어난 빚. 전부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렸다. 그날 밤 곽두식이 화란을 불렀다. 화란아,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두목. 그래, 넌 평생 내 사람이야, 잊지 마라. 곽두식이 화란의 턱을 잡았다. 화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속으로만 생각했다. 언젠가 반드시 나가겠다고. 며칠 뒤 도박판에 웬 젊은 양반이 나타났다. 비단 옷에 옥노리게 한눈에 돈 많은 집 도련님인 게 보였다. 주변 사기꾼들의 눈이 번뜩였다. 호구가 걸어 들어온 것이다. 화란은 무심히 지켜보았다. 저런 바보는 털릴 만큼 털리고 나가겠지. 그런데 도련님은 지고 또 저도 웃고 있었다. 지는 것도 재미있군요. 인생 경험입니다. 화란은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갔다. 저렇게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직 있구나. 사기꾼들이 마지막 판을 쳤다. 도련님의 가문 문서까지 걸게 만들 속셈이었다. 화란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다. 도련님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상대 왼손을 보세요. 패가 비칩니다. 도련님이 화란을 올려다보았다. 화란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그 한마디로 도련님은 마지막 판에서 이겼다. 사기꾼들이 당황했다. 화란은 구석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왜 도왔는지 자신도 몰랐다. 다음 날 화란은 도박판 심부름으로 양반과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높은 담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버지가 오늘 뭐 사온대요. 그래, 너 좋아하는 엿 사온다셨다. 화란은 담장 앞에 멈춰 섰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다. 화란에게는 평생 없었던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혹시 어젯밤 도박판에서 뵌 분 아닙니까? 돌아보니 그 순진한 도련님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 역시 은인이시군요. 어젯밤 도움 덕분에 집안 망신을 면했습니다. 화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잘못 보셨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는데 도련님이 앞을 막았다. 아닙니다.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화라는 도련님의 눈을 보았다. 진심이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눈이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화라는 돌아서서 걸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 후로 서진원이 자꾸 나타났다. 골목에서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화라는 피하려 했지만 진원은 집요했다. 제 이름은 서진원입니다. 댁의 성함은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친구하면 안 됩니까? 화라는 코웃음 쳤다. 양반 도련님이 뒷골목년과 친구를 하자고. 하지만 진원은 진심이었다. 며칠이고 찾아왔다. 화라는 생각했다. 이 남자와 가까워지면 혹시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계산이었다. 순수한 양반 꼬셔서 신분 세탁하자. 그런데 진원을 만날수록 마음이 이상해졌다. 진원은 화란에게 밥을 사주고 비 오면 우산을 내밀고 화란이 차갑게 굴어도 웃기만 했다. 왜 제게 이러세요? 첫눈에 알았어요. 당신 눈이 슬프다는 거, 당신은 따뜻한 사람인데 차가운 척 한다는 거. 화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화란이 양반 도련님과 만난다는 소문. 곽두식이 화란을 불렀다. 화란아, 양반 꼬시는 거냐? 아닙니다. 곽두식이 화란의 머리채를 잡았다. 거짓말 마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두목천은 그냥. 꿈 깨라. 화란아, 넌 내 거야. 죽을 때까지 내 거라고. 곽두식이 화란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양반 접근하면 그 집안 망하게 해줄게. 내가 못할 것 같아. 화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악물었다.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화란은 진원을 피하기로 했다. 진원 집안에 해가 될까봐. 그런데 진원이 찾아왔다. 비를 맞으며. 화란 씨, 왜 피하세요? 가세요. 저랑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싫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진원이 화란의 손을 잡았다. 나랑 혼인해요. 당신을 그 지옥에서 꺼내고 싶어요. 화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저 나쁜 사람이에요. 도박판에서 사람 돈 뺏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왜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화란은 그 말에 무너졌다. 진원은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란과 정혼했다. 화란은 상인 집안 딸로 신분을 속였다. 진원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 곽두식 몰래 도망쳐야 했다. 진원이 사람을 써서 화란을 빼돌렸다. 마지막 밤 화란은 도박판을 떠나며 혼잣말했다. 다시는 패를 잡지 않겠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화란은 양반댁 며느리가 되었다. 첫날 밤 진원이 말했다. 이제 편하게 살아요. 아무도 당신을 못 건드려요. 화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곽두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양반가 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숟가락 드는 법, 절하는 법, 말하는 법. 화란은 어색하게 따라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패 섞는 신용을 하다가 화들짝 놀라곤 했다. 시어머니 정신은 까다로웠다. 며느리 그 손버릇은 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 씨가 화란을 뚫어지게 보았다. 화란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며느리 음식 솜씨는 좋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혼자 먹고 살다 보니 배웠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했구나. 그 한마디에 화란은 눈물이 날 뻔했다. 행복도 잠시 곽두식의 부하가 나타났다. 시장에서 화란과 눈이 마주친 남자 분명 도박판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화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화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원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란은 웃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곽두식이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시아버지 서판서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 그것도 곽두식의 도박판에. 화란은 시아버지가 밤에 몰래 나가는 것을 보았다. 따라가 보니 도박판이었다. 화란은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서판서는 이미 빚이 산더미였다. 곽두식에게 잡혀 있었다. 곽두식이 노린 것이다. 시아버지를 이용해 화란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났다. 화란은 임신했다. 새 생명이 뱃속에 있다는 사실에 화란은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커졌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시아버지의 빚은 점점 불어났다. 집안 물건이 하나씩 사라졌다. 시어머니 정 씨는 밤마다 울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가세가 기우는 건 알았다. 화란은 결심했다. 자신이 나서야 한다. 화란은 몰래 도박판에 갔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오래간만에 패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화란은 돈을 땄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아무도 몰랐다. 진원도 시어머니도.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생활. 화란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화란은 실수했다. 도박판에서 나오다가 진원과 마주친 것이다. 진원은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뒷골목에서 화란을 발견했다. 여보, 여기서 뭘? 화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든 돈뭉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허화란이 남편까지 데려왔네. 곽두식이었다.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곽두식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이 여자 양반댁 교수가 아닙니다. 내 밑에서 일하던 타짜였어요. 진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배신감이 아니라 충격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도박판 출신이라는 거. 알았지만 다시 패를 잡을 줄은 몰랐어요. 화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 빚 때문이에요. 당신 가족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진원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이 없었다. 곽두식이 끼어들었다. 보기 좋군자. 화란아, 이제 나한테 돌아와. 안 그러면 이 집안 망하게 해줄게. 소문이 퍼졌다. 양반댁 며느리가 타짜 출신이라고. 시어머니 정 씨가 화란을 불렀다. 사실이냐? 화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아버님 빚을 갚으려고. 닥쳐라.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화란은 짐을 싸서 나왔다.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섰다. 진원은 보이지 않았다. 찾아오지 않았다. 화란이 거처를 잡은 곳은 허름한 주막이었다. 곽두식이 찾아왔다. 어때, 화란아, 결국 혼자가 됐지. 뭘 원하는 겁니까?
곽두식이 웃었다. 큰 판이 있어. 거기서 돈 따주면 시댁 빚 다 갚아줄게. 남편 가문도 살려주고. 대신 넌 다시 내 사람이 돼. 화라는 창밖을 보았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다. 화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만삭의 화란이 도박판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곽두식이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판도는 시댁의 전 재산과 남편 진원의 목숨이었습니다. 화란아,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누군지 잊었어? 곽두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 둘째 판, 셋째 판. 화란은 조금씩 지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임신한 몸으로는 예전 실력이 안 나온다며 혀를 찼지요. 곽두식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임신하니까 손이 굼떠졌어. 옛날의 화란이 아니구만. 화란은 침묵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화란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지금 일하는 중이다. 사실 화란은 일부러 지고 있었습니다. 곽두식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계산이었지요. 판돈이 점점 커졌습니다. 곽두식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판이다. 이번에 내가 지면 모든 게 끝이야. 화란이 천천히 패를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떠는 척했습니다. 곽두식이 자신만만하게 패를 펼쳤습니다. 9땡이다. 이길 수 있겠어?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9땡이면 거의 최고 족보였습니다. 화란이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패를 뒤집었습니다. 38광땡. 순간 도박판이 조용해졌습니다. 38광땡은 9땡을 이기는 족보였습니다. 곽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곽두식, 내 놈을 포박한다. 화란이 조용히 일어서며 곽두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목님 말씀 기억하세요? 당신 손에서 벗어난 놈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곽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저 벗어났네요. 화란은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곽두식의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곽두식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뇌물과 살인 증거로 차명에 처해졌다고 했지요. 시댁의 빚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압류당했던 재산도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란은 시댁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선 화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진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그래요? 들어와요. 진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화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저를 용서하신 겁니까? 화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원이 다가와 화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 계산이었어요. 서방님을 이용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신분도 속이고. 화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원은 화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네.
처음엔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진원이 화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하기로 선택했잖아요.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화란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원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원이 화란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 정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씨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화란에게는 형벌처럼 느껴졌지요. 드디어 정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화란이 고개를 들자 정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속였다는 게 속상한 게 아니야.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 했다는 게 속상하구나. 우리를 믿지 못했다는 게 서러워. 화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정씨가 화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걸 왜 몰랐니? 그때 안쪽에서 시아버지 서판서가 나왔습니다. 그는 화란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미안하오. 이 늙은이가 도박에 빠져 내게 이런 고생을 시켰으니. 서판서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란이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씨가 화란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아이한테 안 좋아. 들어가서 쉬어라. 화란은 정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이었지요. 그날 밤 화란은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래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도박판에서 쓰던 패, 속임수에 쓰던 도구들, 그리고 옛날 곽두식이 준 놀이개까지. 화란은 그것들을 하나씩 불 속에 던졌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과거가 재로 변해갔습니다. 진원이 옆에 서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화란은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한 달 뒤 화란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씻겨 화란에게 안겨주었지요. 축하드립니다, 마님. 튼튼한 도련님이십니다. 화란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화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원이 방으로 들어와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화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을 광자를 쓰면 어떨까요? 늘 밝은 곳에서만 살라고요. 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서광이. 우리 아들 이름은 서광이로 합시다. 시어머니 정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지요. 어디 우리 손주 좀 보자. 아이고, 잘생겼네. 할미 닮아서. 정씨가 아이를 안아들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화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화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아직 몸조리 중인데 무슨. 괜찮습니다, 어머님. 오래 누워만 있으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화라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밥주걱을 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패를 쥐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밥주걱을 쥐고 있었지요. 화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진원이 아이를 안고 걷고 있었고 정씨가 옆에서 손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양반댁의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화란에게는 평생 꿈꾸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화란은 밥주걱을 꽉 쥐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패가 아니라 밥주걱을 잡고 살겠습니다. 햇살이 화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가 사람을 정의한다고 말입니다. 화란은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 재능을 가족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로, 진정한 며느리로 만들어 주었지요.